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있으면은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갑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도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무려 16살이나 어려요. 게다가 굉장히 똑똑한 재원입니다. 광저 의대를 졸업하고 자랑 같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정형외과 석사 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수재예요. 근데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랑 결혼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낼름 중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나이는 올해 이제 41인데요. 저는 연애를 꽤 많이 해본 측에 속해요. 이것도 뭐 자랑은 아니고요. 연애 많이 한다고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중국인 여자분과 여성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애에 대한 얘기인데 연애에 대해 관심 없으신 분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통 제가 가장 큰 차이를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외국인 여자분과 같이 산다는 거. 저희는 거의 이제 사귀기 조금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제가 중국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았죠. 왔다 갔다 한 거의 2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언어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은 한국어를 이제 굉장히 잘해요.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학당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를 배웠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랑은 절대로 한국어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진짜로 중국어로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뭐 그렇게 유창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생활 회화 정도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귀면서 그렇게 싸워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서 안 싸웠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엄청 큰 착각. 우리가 같은 나라 말, 그쵸? 제가 한국인 여자를 만난다고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여자분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착각이에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뭐 교육 수준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이 대화가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말이 잘 통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인 여자분과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 상대방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짜로 진심으로 있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문화도 잘 안 통하는데 문화도 완전 다른데 사고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저는 나이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렵지 않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100분 토론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의 얘기들은 100분 토론이 아닌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아닌
만약에 제 와이프가 의사라고 하면 의대생이지만 의대생이 뭐 거기에 대한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은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사업적으로 특히 뭐 IT 쪽이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쏟아내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환경 뭐 이런 게 사실은 크게 장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옛날에 그냥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뭐 정말 디테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우리가 말이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정말 이게 필수적인 요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전부 진짜. 예, 90% 이상, 99.9%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처럼 뭔가 국제 결혼을 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예, 근데 저의 반쪽을 중국에서 그 큰 대륙에서 찾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몰라요. 예.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안 맞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헤어졌겠죠. 그쵸? 예, 근데 이렇게 문화, 환경, 자라는 환경, 나이, 뭐 언어, 진짜 우리는 식습관도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면은 입맛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온도가 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저희도 서로 그 각자 나라의 음식을 진짜 먹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결국엔 자기네 나라 음식 찾게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제 중국 음식들 이것저것 좋은 음식점들 다 찾아다니면서 맛집 탐방하면서 다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진짜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뭐 신토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그 영혼의 허기짐을 달래려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오던 음식들, 그런 거 먹어야지만 이게 채워집니다, 진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울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되게 싫어하는데 처음에 되게 많이 맞춰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오면은 그 좋은 음식점들 다 가면서 맛있는 걸 다 먹어봤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결국에는 자기 음식 찾게 돼요. 다 각자,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음식 요리해가지고 먹고 한국 음식점 가서 먹고 같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국 음식점 가서 먹고 그랬거든요. 한인타운 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 식재료들 다 주문을 해가지고 직접 다 만들어 먹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저희는 각자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리를 따로 하더라도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꼭 같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입맛에 맞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예. 그러면 뭐 서로 불만만 쌓이죠. 그리고 뭐 온도 같은 것도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열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시원한 걸 좋아해요. 추운 걸 좋아하고. 더위를 많이 타는 성격이 체질이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방계 친구거든요. 광저가 완전 남방이에요. 아래쪽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약간 아열대 기후거든요. 그래서 더워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춥다 그랬습니다. 춥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에어컨 트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저희는 만약에 침대에 있으면은 저희 와이프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요.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고, 에어컨 틀고 있고 저는 벗고 있고,
그렇게 그냥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고 예,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다툴 일이 없어요. 예, 정말로. 그쵸? 뭐 완전히 안 싸웠던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한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데 3년 반 동안 예,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문화적인 차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냥 퍼뜩 생각나는 게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면은 우리는 친구들한테 뭐 얻어먹으면 잘 먹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친구들이 뭐 사주면은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안 한다 그래요. 제가 많은 중국 사람들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뭐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안 해요. 얘네 문화 자체가. 뭐 대륙의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왜 내 친구가 사줬는데 너 왜 잘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냐,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다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뭐 이렇게 다퉜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언어, 이런 뭐 환경, 뭐 지식 수준, 뭐 이런 게, 지식 수준 제 와이프가 훨씬 높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예. 근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 서로 일단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시 침대 위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다. 뭐 이게 맞나?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이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사실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동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조금 예, 감회가 조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제 실감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도장을 빵 찍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하나? 예, 아무튼 간에 법원에 가서 신고하죠. 법원. 예.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족보에다가 이제 등재를 하는 거래요. 등재를 하고 가족 관계 뭐 그 우리나라도 하긴 하지만 걔는 그게 의미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브이로그로 나중에 한번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사랑하세요. 사랑만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없어요. 돈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랑 뭐 이런 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사실. 네.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